And thankfully, he's done an incredible job. I mean, he's being compared to Steve Jobs, right? And he's probably the tech titan of the last century. So Tesla stock still has a lot going for it heading into 2024. Here now, having said that, to give them some positive news, guys, I didn't know this. 3 of the 5 biggest vehicle sales in 2022 were actually trucks. The big question is the next gen batteries for those Cyber trucks moving forward. Also, the ramp up in production of those Cyber trucks. They're expanding their factories in Mexico to allow for some of that production ramp up to continue as concerns about that production volume remain on the street. Now, we also have anticipation of that $25,000 vehicle for Tesla coming in here in the next 6 months to a year. That could be a boon for this name if they're able to kind of expand their market share by allowing for a little bit more of an affordable name. More long-term, though, guys, we've got the Dojo supercomputer and, of course, Optimus the robot. I can't not mention that. But the question is, these are long-term goals. It feels to me as fantastical as a self-driving car at this point. When am I going to see it? When am I going to be able to get in a self-driving car that takes me to and from the East Village on a Saturday? 안녕하세요. 테슬라 2024년 정말로 기대가 되고 호재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고 꽉 잡아야 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요? 우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4분기 딜리버리 대수 발표는 1월 2일 다음 주 화요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월가의 예상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48만 대에서 50만 대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최고의 분기가 될 것은 다름 아닌 4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테슬라 모델 Y 새 버전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가 지날 쯤에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냐면 모델 3의 새 버전이 나오면서 중국 시장에서의 모델 3 판매량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모델 Y의 판매량 역시나 새 버전을 통해서 상승하는 차트가 그려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테슬라의 주가에는 엄청난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인데요.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달에서 전년도 대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테슬라 차량은 잘 팔리고 있다.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는 압도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런 형께서 미국 자동차 기업에서는 라이벌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포드를 비롯해서 GM, 토요타 같은 레거시 기업들은 전기차 비중을 축소하고 하이브리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비아디가 하이브리드에서 많은 물량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쫓아가기를 포기하고 비아디 쫓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변수가 있습니다. 비아디 물량 대부분은 중국에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포드가 되었던 토요타가 되었던 하이브리드 판매량을 올리려면 반드시 중국 시장에서 먹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친환경 차량 경쟁이 가장 심한 곳이 중국인데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테슬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테슬라 주가가 떨어진 이유를 본다면 샤오미가 새로운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테슬라가 화들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해서 보셔야겠죠. 왜냐면 일런 형께서 라이벌로 언급하신 기업들은 미국 기업도 아니고 유럽 기업도 아닙니다.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잘한다라고 칭찬을 하였죠. 이번에 샤오미가 전기차 발표를 할 때 집중적으로 보여줬던 것은 역시나 소프트웨어 부분이 될 것이고, 결국 일런 형이 말씀하시는 전기차 전쟁은 소프트웨어 전쟁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 기업들이 밀고 있는 전략은 한결같이 똑같은데요. 테슬라보다 조금씩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굉장히 비슷한 모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돈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테슬라 차량을 선택할 것이고, 그것이 아닌 분들은 중국 차량을 선택을 하겠죠. 하지만 여전히 순수 전기차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현재 마이너스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해야지 수익이 나기 시작할 것이고요.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매량의 절반이 전기차, 절반이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물량 덕분에 흑자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 비아디죠. 그렇다면 중국의 샤오미도 전기차를 내놓고 있는데 애플카는 도대체 언제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일러님께서 라이벌로 언급하신 미국 기업은 딱 하나가 있죠. 바로 애플이 아닙니까? 하지만 현재까지 테슬라의 강점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는데요. 특히나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포함한 FSD에 대한 가치, 조금 더 먼 미래를 본다라면 옵티머스가 있을 것이고, 제가 바라보는 미래는 수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도조 슈퍼컴퓨터에 의지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FSD를 라이센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애플이나 중국 기업들이나 조금 더 속도감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면 테슬라를 영영 쫓아가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격차는 이미 심각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폭발시키기 위한 과정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인도 쪽의 공장 발표가 내년 1월 달쯤에 날지도 모른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인도에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자르트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서부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포화 상태로 가고 있고 인도야말로 새로운 매력적인 시장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속도가 약간 더딘 것은 결국 관세 부분이 되었던 딜을 처리할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결국 인도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결국 2024년 테슬라 기대를 해볼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나 일론 머스크 형을 중심으로 테슬라 외에도 X를 비롯해서 그룹 음성 보조 시스템, 그리고 스페이스X 스타링크, 모든 것들이 일론 머스크 형의 리더십에 집중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현재 소프트 랜딩으로 바라보는 컨센서스는 높아지고 있죠. 금리가 떨어지면 테슬라는 다시 한 번 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판매 대수는 더욱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주식을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하고 있죠. 최근에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다변화시키고 있는 알크의 움직임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 고수분들이 가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2024년 투자의 키워드는 테슬라, AI, 비트코인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은 역시나 정답은 테슬라가 아닐까요? And I mean, let's get a little bit specific here because we're talking about the ARK Next Generation Internet ETF. The ticker there is ARKW. And I think what caught a lot of people's attentions is that you completely sold down your remaining stake of the Grayscale Bitcoin Trust. Instead, on the same day, you bought into the ProShares Bitcoin Strategy ETF. Of course, that tracks. Can you explain that shuffle? What was the thinking there? Sure. A couple of things. First of all, BITO, the ProShares, is already approved. There's no regulatory uncertainty having to do with it. So we chose to maintain our exposure through BITO for the time being. 제가 좋아하는 톰리 형께서도 내년부터 강력한 비트코인 상승장이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같이 주식만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비트코인이 망설여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조금 더 안전한 장치를 당연히 많은 분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다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동안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던 분들도 현물 ETF가 나온다라면 충분히 많은 자금들이 몰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승인 날지 안 날지 그 누구도 확신을 할 수가 없죠. 최근에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12월 27일자를 본다라면 굉장히 많은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를 비롯해서 AMD, 텔라닷과 유니티, 로블록스, 스퀘어와 코인베이스까지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매도한 돈을 딱 한 곳으로 집중해서 샀는데요.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선물 ETF 비토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물량을 매수하다 보니까 비토 ETF의 두 번째 비중이 알크 인베스트가 가져가게 되었네요. 그렇다면 최근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보시면 대표적인 ETF죠. ARKK 1등은 코인베이스가 차지를 하고 있고 2등은 테슬라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ARKW입니다. 테슬라보다 더 높은 비중으로 비토가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캐시우드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여전히 리스크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물 ETF가 승인이 날지 안 날지에 대한 불확실인데 캐시우드 역시나 불안하기 때문에 선물 ETF로 옮겨가는 것이죠. 하지만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면 본격적으로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자금도 비트코인 쪽으로 어느 정도 흘러가지 않을까요? 물론 비트코인이 미래의 화폐가 된다 안 된다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자금들이 비트코인 안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점차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장치가 마련이 된다라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인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American prosperity is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is American prosperity, and there is a 그렇다면 다시 팔란티어. 과연 팔란티어의 미래는 빅7 중에서 어느 방향성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현재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또는 마소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제가 바라보는 팔란티어의 미래는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AWS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 팔란티어의 미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더 많은 플랫폼이 많은 기업들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대가 가장 되는 곳이 역시나 헬스케어죠. 이것만 된다라면 $40를 충분히 넘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국방부만 보더라도 스타트업과 미국 정부를 연결시켜주는 다리를 하는 것이 팔란티어가 될 것이고 헬스케어 분야 역시나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거기에다가 파트너십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사용해보고 있죠. 결국 큰 계약건이 어디서 터지느냐가 중요한데 과연 미국에서 어느 병원에서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지금 영국 정부로 더욱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팔란티어이기 때문에 2024년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펀딩을 팔란티어에게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알렉스 형이 2021년 4분기 어닝콜 때 팔란티어의 목표는 단순히 흑자로 전환하고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롱텀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죠. 결국 이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이고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또는 애플을 사용하죠. 그만큼 플랫폼을 확장시키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헬스케어 국방부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만큼 엄청난 점유율을 팔란티어는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더 빠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